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고 하락 거래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으로 전환된 것은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물이 쌓여가고 거래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한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확신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현재 환율은 1453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이 정도의 고환율은 우리의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율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이는 원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율 변화가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겪는 물가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달러와 자산을 보유한 해외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권이나 주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부동산이 하락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불안정하거나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져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10년대 초반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중국 자본이 강남권 오피스텔과 고급 주택에 대거 유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환율 급등기에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감소한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높은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부동산의 매력을 감소시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도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중함이 커질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 분담금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녹물 나오는 거주하기 불편하고 투자 가치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결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나 건설사의 프로젝트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투자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 변화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내려갈지 몰라도 스트레스 DSR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가 증가해야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두 가지 수요가 모두 없어지면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영끌하신 분들이죠. 금리 상승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환율 변화는 단순히 수출입 기업이나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금리, 건설 비용, 전세 시장 등 다양한 요소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데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주택 구매자들이 영끌로 집을 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도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현재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에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해외 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큰 영향은 바로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재선 이후에도 이러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미국 금리가 낮아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금융 완화로 인해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과 고급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을 공언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건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한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맞춰가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기준금리는 내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을 통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은 정부에서 대놓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건설사들을 위해서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넘쳐난다면 건설사들이 부실이 커지게 되고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설 경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건설사 살리기 프로젝트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폭락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보조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여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거품이 생겨났고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2021년도 부동산 버블 최고점 시기처럼 박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거품은 꺼지게 되면 무섭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지역들, 특히 서울의 마용성 지역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탄이나 평택, 경기 남부 지역도 거품이 상당히 심했었기 때문에 반토막으로 거래되는 상황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팔고 안전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죽신이라는 부동산 트렌드도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금리와 세금 부담, 그리고 가격의 거품 가격에 맞물려 실제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꺼리면 그만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오를 가능성보다는 조정이 올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매도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이 팔 때인가 고민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